당신이 믿든 안 믿든 돈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는다. 물론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그러나 돈 문제라는 먹구름이 인생에 끼어 있는 한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돈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뿐만 아니라 돈은 큰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인생의 여러 가능성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맹은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한다.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전 총재였던 앨런 그린스펀의 말입니다. 돈을 벌기는 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법을 잘 모른다면 금융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대부분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돈을 벌고 관리하는 지식들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요. 마치 이런 지식을 배우는 것이 선택사항처럼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는 솔직히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마냥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고 잘 몰라도 사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돈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돈 공부라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금융맹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출간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보도 셰퍼의 돈입니다. 돈 공부의 기본기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인데요. 이 책으로 돈 공부, 경제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보도 셰퍼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되었죠. 보도 셰퍼의 돈뿐만 아니라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멘탈의 연금술,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등의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보도 셰퍼는 자신의 나라인 독일을 넘어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강연가로 25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왜 일정한 비율의 돈을 저축해야 하는지, 복리에 대한 개념, 빚에 대한 개념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지, 나는 돈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돈이란 정말 무엇인지, 돈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돈과 부에 대한 기본 생각부터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보도 셰퍼의 돈,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돈 벌기의 첫걸음이다. 자신이 좀 더 나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자가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믿는가? 그러면 이제 모두 낙관적 생각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대답해보자. 지난 7년간 당신의 개인 재산은 얼마나 늘었는가? 지난 7년간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는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한 액수를 적어보자. 정확한 액수를 적고 난 지금 갑자기 살 기운이 없어진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당신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금액이다. 당신이 계속 지금처럼 산다면 7년 후에도 당신은 비슷한 액수를 또다시 적어 넣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것은 점점 확고한 경향으로 굳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 당신은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며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
정말 솔직히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하며 살아간다. 만약 당신 무의식 가운데 돈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당신이 부자가 되기는 애초에 틀린 일이다. 자, 당신의 솔직한 생각은 어떠한가? 이제 당신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진짜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대하는 당신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돈은 좋은 것이다. 나는 26살 때 내게 부의 원칙을 가르쳐준 스승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4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내가 가진 돈의 이자만으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내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진 꿈, 내가 추구한 가치와 목표, 그리고 내가 사용한 전략이 서로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돈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는다. 물론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그리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돈 문제라는 먹구름이 인생에 끼어 있는 한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돈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멋있는 곳에 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매달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돈은 큰 자신감을 갖게 하고 남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게 하며 인생의 여러 가능성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우리 인생엔 5 영역이 있다. 나는 우리 인생에 대략 5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인생의 의미, 이렇게 5가지이다. 이 5가지는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건강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가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좋은 인간관계는 스프에 치는 소금과 같다. 인생의 의미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자신의 능력에도 맞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생겨난다. 그리고 돈은 이 모든 것을 하는데 필요하다. 단지 돈 때문에 스스로 원하지도 않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경제적 자유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인생의 5 영역 하나하나는 우리 5 손가락에 비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이 당신의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누군가 그 손가락을 망치로 세게 내리쳤다. 이때 당신은 괜찮아. 손가락 하나 다친 건데 뭐. 아직 손가락이 4개나 있잖아? 라고 태연히 말하겠는가? 아니면 온 신경을 아픈 손가락 하나에 쏟겠는가? 인생의 5 영역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은 이 5 영역을 모두 잘 관리해야 한다. 돈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5 영역을 균형 있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돈 문제는 언제나 다른 영역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돈은 균형 잡힌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그들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가능한 한 많이 갖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기보다 돈 버는 기계를 갖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생을 살기 위해 충분한 돈을 갖기 원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제대로 돈을 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한 돈도 벌 수 없는 것이다. 해결책은 이렇다. 당신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취미가 무엇인가?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라. 즉, 당신의 취미를 활용해 돈을 벌라는 얘기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 일에 정말 재미를 느끼는지 또 그 일에 재능은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나는 몇 년 전 뉴욕에서 아주 돈 많은 부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사람 책상 위에는 이런 격언이 걸려 있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시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질문을 매일매일 자신에게 던지고 하루하루 더 나은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오. 계획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자신의 인생보다 더 철저하게 계획한다. 그런데 인생의 계획에는 단 2가지 가능성만 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설계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번씩 인생 설계를 시도하고 또 실패도 경험한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계획을 많이 세울수록 그에 따른 좌절의 고통만 더 커질 뿐이야. 그래서 이제 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아. 따라서 좌절의 고통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지.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하다. 꿈과 목표와 가치와 전략을 한데 묶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장장 12년에 걸쳐 부자들의 삶을 연구했다. 그 결과 그는 부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와 가치와 전략을 잘 조화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꿈, 목표, 가치, 전략, 이 4가지 기둥 위에 기본 행동 양식이 다져지고 그 바탕 위에 당신은 자신의 부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규율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 목표, 가치, 전략, 이 4가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바로 이 4가지가 당신이 7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다. 이 4가지 힘을 잘 조화시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지금으로선 도저히 믿기 어려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꿈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좋은 징후이다. 당신에게 충분한 시간과 돈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잘 생각해보라. 분명 당신은 자신이 꿈꾸는 일의 대부분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꿈은 목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감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그리고 스스로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단순한 꿈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갖고 싶은지 끊임없이 묻자. 당신에게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당신의 꿈과 목표는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잘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가치는 절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내 경우에서도 보듯이 상황에 따라선 여러 가치들이 서로 모순되고 부딪히기도 한다. 내가 한편으로는 부자가 되길 원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러려면 죽도록 일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치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치를 자신의 목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 돈은 언제나 우리가 부여하는 만큼의 의미를 갖는다.
돈 문제로 곤란을 겪는 동안 돈은 필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가치와 목표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낙관주의는 모든 일의 긍정적인 면만 보게 한다. 자신감은 그러나 어두운 면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나는 문제없어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 성공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이룬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항상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을 그늘지게 한다.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갈지 아니면 스스로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할 사람이 될지 결정하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규율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 목표, 가치, 계획 이 네 가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모든 책임은 항상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재산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임은 국가에, 주변 여건에, 배우자에, 교육에, 건강에,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에 있지 않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이 대목에서 당신은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아니 그럼 원치 않은 질병,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앙은 무엇이란 말인가? 또 내가 사기를 당해도 내 잘못이 없는 사고를 당해도 다 내 책임이란 말인가? 그럴 때도 책임은 항상 나한테 있다는 말인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떠한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얌전하게 잘 주차해 놓은 차를 누가 와서 왕창 긁었다고 하자. 이것도 당신 책임인가?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른 대응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멀쩡한 차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길길이 뛰며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조금 찌그러졌던 부분인데 이제 보험 처리하면 되겠다는 계산을 순식간에 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돈을 버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대해선 항상 책임이 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책임은 잘 응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대한 책임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물론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대응을 완전히 통제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쓸 수는 없다는 변명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스스로 선택한 대응이 좋지 않은 것이었을 땐 이런 변명의 유혹이 더 강해진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분명 멱살 잡고 싸우는 것 말고도 다른 대응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독사한테 물렸을 때 그 독사를 잡아 죽인다고 쫓아가는 것은 오히려 독을 더 빨리 퍼지게 할 뿐이다. 그럴 땐 지체하지 말고 독을 뽑아내는 게 상책이다. 우리의 대응이란 곧 어떤 사건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다. 책임은 영어로 responsibility이다. 이 단어에는 대답, 리스폰스와 노련한 능력, 어빌러티란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책임이란 영어로 노련하게 대답하는 능력이 된다. 결코 주먹엔 주먹으로, 도발엔 전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분명 능사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미룬다. 사람들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때 흔히 들먹이는 말은 대략 다음 세 가지다. 태어나길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걸. 나도 좋은 부모 만났으면. 너도 내 상황이 되면.
아무리 싫다고 버둥거려도 우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오늘 모든 사람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각자에게 300만 원씩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벌써 저녁 무렵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사람들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200만 원 정도가 다른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몇 주만 지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돈의 분포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는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당신은 미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가? 만약 믿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10년 후 모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아지고 만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당신의 과거에서 나온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과거에도 많은 변화를 일궈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싹이 튼다. 우리는 자신이 겪은 미세하면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이런 변화들은 밀리미터 간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10년 전 당신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한 개인으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또는 동료로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 당신이 지니고 있던 경험과 목표 그리고 노하우는 무엇이었는가? 당시 대인관계나 경제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글로 적어보자. 곰곰이 따져보면 볼수록 당신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자신감은 이 바탕에서 생겨난다.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역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돈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에 있어 매우 경솔하다. 하기야 그것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부모도 대개 좋은 모범이 되지 못하고 학교에도 돈 모으는 법 같은 과목은 없다. 우리 사회는 더 많이 사라고 부추기고 사람들은 과소비에 젖어 있다. 주변에도 모범을 삼을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지금 있는 돈으로 몇 달은 살 수 있어 같은 말을 즐겨한다. 그러면서도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삭막하다며 불편해한다. 돈은 소유의 대상이지 언급의 대상이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같은 말은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는 진리처럼 떠받들린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돈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당신이 돈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때야말로 돈은 필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바로 그 때문에라도 당신은 평소에 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멋있는 곳에 가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그 결과는 미래에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은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마치 디자이너와 같이 우리의 미래를 재단한다. 내일 살아갈 모습을 오늘 디자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돈을 모으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책임을 떠맡아야 하고 잘 지켜야 한다. 가난은 저절로 생겨난다. 가난은 책임을 거부할 때 생겨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본적인 일 몇 가지는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당신 머릿속에서 시작된다. 7년 후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책임이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당신은 최소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항상 권한을 갖게 된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당신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과 태도가 있어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당신이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맡으면 당신은 7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 모든 일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항상 당신에게 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그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어제 내린 결정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 내린 결정이 미래를 만든다. 자신의 관리 영역을 넓히는 데에는 4가지 길이 있다. 1. 안전지대를 떠나라. 2.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라.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하나? 3. 질문을 제대로 던져라. 4. 자신의 개인적 세계를 넓혀라. 그러면 자연히 관리 영역도 함께 넓어진다. 나이가 들면 당신은 오직 한 가지만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하지 않은 일들이다.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무력한 희생자로 격화시킨다는 의미다. 그것은 남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책임을 스스로 떠맡는 바로 그 순간 모든 부정적인 상념들은 힘을 잃게 된다. 7년 후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책임이다. 당신에게 돈이란 정말 무엇인가? 만약 당신에게 지금보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분명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다 있나? 당연히 돈이 많으면 좋지. 맞다. 당연히 당신은 자신이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어떤가? 당신이 돈에 대해 지금 믿는 바 그대로 계속 믿으면 당신은 언제나 똑같은 주문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돈을 더 갖고 싶다고 원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마치 그것은 어떤 물건을 주문해 놓고 배달원이 주문한 것과 다른 것 또는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언제나 똑같은 것을 주문하면서 다른 것이 배달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음 질문에 대답해보자.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쓴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저축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제대로 못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앞으로 최소한 3달 동안은 옷을 새로 사지 말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대로 안 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 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정기적으로 저금하기 시작했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랬는가? 이와는 달리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실제로 실행에 옮긴 적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때는 무엇이 달랐는가? 혹시 당신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아주 높은 감독관이 들어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때때로 당신의 좋은 의도와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명령하는 감독관 말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이 믿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어쩌면 당신은 더 많은 돈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돈이 자신의 성격을 망가뜨릴 거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당신의 깊은 속마음은 돈에 대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아보겠다. 그럼으로써 이 개개의 신념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신은 필요에 따라 신념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돈과 부,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운동과 순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언제 어떻게 숨을 내쉬고 들이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신념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조종한다. 이런 원리가 돈을 대하는 우리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라.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체크해라. 돈은 더럽다. 내가 부자가 되면 여자들은 혹은 남자들은 모두 내 돈만 좋아할 것이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샌다. 돈이 사람을 망친다.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한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벌면 누군가는 잃는다. 모질고 뻔뻔한 사람만이 큰 돈을 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돈은 사람을 거만하고 건방지게 만든다. 절약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돈이 많아지면 작은 일에 기뻐할 줄 모르게 된다. 부자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없다. 부자에게는 시기하는 사람이 따른다. 돈이 많아봐야 근심 걱정만 는다. 돈을 벌다 보면 가족을 소홀하게 된다. 내가 돈을 벌 생각으로 제대로만 했으면 난 벌써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부자가 되는 건 팔자소관이다. 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파렴치한 것이다. 나한테 돈이 많으면 타락할 것이다. 돈에 대한 신념을 정하라. 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가로막게 될 뿐이다. 돈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만족하는가? 돈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신념을 키우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 있다. 한 농부에게 멋진 말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부러워했다. 사람들이 그런 멋진 말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면 농부의 대답은 그냥 이랬다. 글쎄, 두고 봐야지. 그러던 어느 날 그 말이 사라져버렸다.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고 할 때도 농부의 대답은 글쎄, 두고 봐야지 였다. 몇 주가 지난 다음 말은 야생마 3마리를 몰고 다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다. 정말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농부의 대답은 여전히 글쎄, 두고 봐야지였다. 그런데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에 올라타려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재산이 늘어 좋다고 했더니 그렇지도 않구먼. 그 말만 없었으면 아들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치근해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농부는 또 말했다. 글쎄, 두고 봐야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고 건장한 마을 청년들은 모두 군에 징집되었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져 집에 남게 된 농부의 아들은 자기가 군대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 투덜거렸다. 그러자 농부가 아들을 달랬다. 글쎄, 일단 두고 봐라. 전쟁이 끝났을 때 마을로 살아 돌아온 마을 청년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쑥덕거렸다. 저 사람은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아인슈타인 이후 우리는 관찰자가 자기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책 역시 당신이 읽고자 하는 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대로만 존재한다. 뱀에게는 책이라는 현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뱀은 적외선 영역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물며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나 쉽겠는가?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미 여러 번 자신의 태도, 즉 신념을 바꾼 적이 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이후 헤어지기도 했다. 당신은 어떤 옷을 마음에 들어하다가 나중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신념 또한 바꿀 수 있다. 당신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당신이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신념이 당신을 창조한다. 당신이 믿는 바가 당신의 상황을 결정한다. 어떤 생각을 책상의 상판이라고 하자. 이 생각이 믿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입증해주는 경험이라는 책상다리가 최소한 3개, 그리고 더 좋게는 4개 이상 있어야 한다. 혹시 주식을 사본 적이 있는가? 결과가 어땠는가? 처음 주식을 살 때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작정 사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은 돈을 잃을까봐 재빨리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버린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주식운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손해를 본 사람은 그 이후에도 주식과 관련해서 나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캐물으면서 부지런히 자신의 책상 다리를 모으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빌려온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입증할 사건들을 찾아다닌다. 당신은 돈을 잘 굴릴 줄 아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리고는 이런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을 대변해준다. 돈이 사람 성격을 버려놓는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그렇게 믿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가? 이들은 자기 확신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펼친다. 그런데 신문에선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증거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말이다. 그래서 그 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서로 방향이 다른 철학과 정치 이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 한 인간의 현 상태는 그가 지닌 신념을 그대로 반영한다. 현재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좋다고 마음속 깊이 믿는 만큼만 소유하고 있다. 부자가 되는 최선의 준비는 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너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여타의 긍정적 생각보다 그 위력이 더 막강하다.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효과적으로 바꾸고 싶으면 먼저 돈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또 그것을 바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바람을 마주보며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이미 자신의 태도나 생각을 바꾸어 본 적이 있다. 과거에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됐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좋은 신념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이 생각이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이다.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먼저 어떤 신념이 그 뒤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경제적 목표에 도달하려면 3가지 신념이 필요하다. 1.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 2. 내가 그것을 바꿔야 한다. 3.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보도 셰퍼의 돈 읽어드렸습니다. 평소 돈 공부에 대한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